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 또 교통경찰 문제인데 판례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판례가 이건 판례가 아닌데 그냥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0.03 이상 0.08 미만이 나왔죠. 그러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아니죠. 자, 우리가 음주운전을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0.2가 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0.2가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의 벌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측정 거부하면요. 측정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그 밑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여기 0.03, 0.08 이 사이면요. 6개월 아니죠. 6개월 이하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뭐한다? 이렇게 법에 써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X다 이렇게 되겠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도 없는데 술까지 먹고 운전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면허 운전에다가 음주운전을 둘 다 위반했죠. 근데 둘 다 위반했는데 두 개의 관계는 무슨 경합입니까? 상상적 경합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죠? 무면허 운전과 음주는 상상적 경합. 그 다음에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와 도교법 음주운전죄는 무슨 경합이다? 실경이라는 게 원래 판례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그럼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그럼 이 사람은 도교법, 특가법 15조 그 11에 위험운전치상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또 도교법상 음주운전죄도 되잖아요. 두 개의 관계는 우리가 실경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5조의 11인데요. 이게 위험운전치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고를 내가지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그때가 이 죄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야 되면 근데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람마다 술이 어떤 사람은 되게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술을 그렇게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조금만 먹으셔도 이제 취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이 엄청 세가지고 소주를 한두 병 먹어도 멀쩡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술을 먹었어도 이런 상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었어도 이 상태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됐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해.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의식이 없어요. 걔가 사고 내가지고. 근데 피해자에게 만약에 의사 능력이 있다면 본인만이 혈액 채취 유혈할 수 있는 거고, 의사는 있으면 반대로 의사 능력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 의사는 없는 경우에도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없어도. 없으면 이렇게 가지고 이건 판례로서 그냥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그럼 이걸로 사고, 이런 사고로 처리하려면요, 횡단보도가 있고요. 횡단보도의 보행자 등이 반드시 녹색등이야. 보행자 등이 녹색등이고, 여기 횡단보도 안을 지나가는 사람을 쳤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걸로 처리하려면 횡단보도 보행자 등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녹색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볼까요? 피해자 A가 보행 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전멸, 그러니까 얘가 지금 녹색등이 전멸 깜빡깜빡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A가 깜빡깜빡이고 있는데 이걸 무리하게 뛴 거지. 뛰어가지고 이제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이걸 다 건너지 않았습니다. 건너지 않았는데, 근데 보행 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뀌었죠. 그럼 얘가 전멸이다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가? 그러면 이 앞에 이제 차량 신호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여기가 빨간색이었을 텐데, 얘가 빨간 바뀌니까 여기는 녹색으로 차량 신호는 바뀌었겠네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출발한 거지,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을 발견 못하고 여기서 치워버린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사고가 난 시점은 횡단보도 보행자 등이 적색일 때 난 겁니까? 녹색일 때 사고 난 겁니까? 결론은 사고 난 시점은 적색일 때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자, 이기 때문에 해당한다.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로 처리하려면 보행자 신호가 무조건 녹색이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 야기한 자가 범칙금. 자, 한번 생각합시다. A라는 사람이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B라는 사람을 치었어. 그래서 B가 이제 다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신호 위반이 원래 범칙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하면 이 A한테는 경찰이 통고 처분을 할 수 없어요. 딱지를 못 대요, 얘한테는. 법적으로 그래요. 교통사고 낸 사람은 교통사고를 뭐 기소하든가 해야지 통고 처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서장님이 이 사람한테 통고 처분하면 안 되는데 통고 처분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A가 범칙금을 갖다 내버렸어요. 그럼 범칙금을 갖다 내니까 이제 일사부재리라는 게 적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다치게 한 거니까 이게 업무상 과실치상죄인데 이걸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된 거죠.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일사부재리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아니다. 신호위반과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동일성이 없다. 그러니까 범칙금 냈어도 이 사람을 또 처벌해도 이거는 일사부재리와 관련이 없는 거다. 위반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거죠. 따라서 업무상을 치상죄로 죄책을 물을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요, 기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맞고, 그리고 위험운전 치상죄는 일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마다 다 다르다. 그 다음에 D를 맞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범행이 되려면 횡단보도 보행자가 무조건 녹색일 때니까 이건 적색 사고 나는 거니까 이거 위반 아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이야기한 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이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또 처벌하는 거는 이거는 일사부재리와 상관이 없다. 또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교통경찰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교통경찰 딱 2문제만 좀 풀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또 정보경찰을 좀 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루도 빠지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내일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